반갑습니다. 매주 토요일 밤 9시 투자인문학 1타 강의를 들으실 수 있는 어슴새벽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에는 원래 이제 라이브 방송을 이번 주는 조금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다방이 아니고 녹방입니다. 하지만 이제 투자인문학 폼을 그대로 이제 토요일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 마지막에는 투자인문학에 관련된 그 장문의 글을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굉장히 요새 시장과 지난 과거들에 우리가 겪었던 마음들에 대한 것들을 한동안 전쯤에 하랑 도반분들에게 썼던 글이에요. 그래서 전체 구독자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고 하랑 도반분들도 한번 오늘 리마인드 하시는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좀 지루한 4월달에 이 장세가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 지금 제가 비트코인 차트를 업비트해서 이렇게 좀 장기간으로 펼쳐놨잖아요. 주봉으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건 사실 요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루하다고 느껴지지만 정말 하랑 도반분들과 구독자분들이 우리가 헤쳐나왔던 요 기간 있죠. 이 지루했던 이 기간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죠. 정말 얼마 안 돼. 하지만 인간이라는 그 마음의 상태는 늘 굉장히 심리가 비교 우위로 작동이 돼요. 비이성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때 지루했던 거는 사실 다 잊어버리고 기분 좋다가 잠깐 여기 한 달이 4월 지금 한 달이 굉장히 지루하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이럴 때마다 이성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보고 이 지루한 이 하락의 이 고통을 기간을 지나서 이제 정고로 새로운 부해바근을 만들기 직전인 여기 상태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관점으로 인문학에 관련된 글도 읽어드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투자를 하면 결코 돈을 잃지 않고 절대 승리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투자 마인드에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또 이야기 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의 이제 암호자산 시장의 장세를 보면 좀 제 느낌으로는 이래요. 지금 모든 코인들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좀 자발트들 몇몇 개 늘 같이 세트로 움직이죠. 이런 코인들 좀 시총 작은 것들이 지금 움직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음 이제 패턴으로 움직이기 전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다음에 어떤 움직임이 일어날지 한번 우리가 흥미진진하게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공포탐욕지수 보면 지금 67로 살짝 이제 약 탐욕 정도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다시 공포로 내려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당연히 생각을 하고 사이클 상에서 물론 잠깐 진짜 어떤 이벤트가 있어서 뭐 상승장 안에서도 좀 코로나 같은 게 뭔가 잠깐 터져서 왔다 갔다 올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진짜 1개월, 2개월, 뭐 1년 이런 동안 공포에 있는 경우는 없다. 그거는 수축을 했기 때문에 팽창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전 그렇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게 이제 사이클의 법칙이고 이제 구글 트렌드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고통의 기간에 계속 왔다 갔다 하다 중립에 왔다 갔다 중립 월만 했다가 다시 공포 왔다 갔다 하다가 극도의 탐욕 갔다가 여기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극도의 탐욕으로 왔다 갔다 한다. 그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는 중립 내려오고 다시 공포로 내려가는 사이클이 끝난다. 근데 지금은 상승장 안에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비트코인의 이제 그 선물 옵션 쪽에서 보는 이 데이터 값을 보면 이것도 좀 4시간 봉으로 장기간 가져왔는데 비트코인이 우리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작년 한 언제죠? 요때 한 작년 10월부터 해가지고 랠리를 펼쳐가지고 쭉 올라왔고 올해 1월 달부터 해서 이제 ETF 승인과 함께 이 상승이 나왔잖아요. 거대 상승 이만큼이 나왔죠. 이거 나오기 전에 늘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그 전에는 이런 식으로 그 현물이 주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물이 과열이 안 돼 있었단 소리고 그 다음에 펀딩 레이트도 여기 이런 식으로 노란선 아래 있었고 그러다가 급등이 막 나오면서 이렇게 펀딩 레이트와 그 다음에 선물이 주도하는 현물이 아닌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왔죠. 이때 그러면 이때 빨간 현물이 주도하는 시기가 기회의 순간이었단 말이에요. 이때 그쵸? 이때가 기회의 순간이에요. 늘 지루할 때가. 지금도 어때요? 또 현물이 주도하는 이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때도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이 정고를 넘어서 더 커질 거라는 새로운 부해바구니가 된다. 크립토 시장이 라는 확신만 있다라고 하면 이제 정고에 도달해서 정고를 눌러주고 있는 지금이 기회의 순간이란 걸 비트코인 입장에서도 알 수 있는 거죠. OI 입장에서도 여기였고 지금 그거보다 더 아래 있죠. 파란 선 아래. 제가 그어놓은 선 아래 있잖아요. 더
이때보다도 더 그 불확실성이 있다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한다. 그러면 요때 51,000달러 때는 이때에서 바라보면 30,000달러에서 보면 와 비트코인 50,000달러라고 기분이 좋았잖아요. 올라가고 30,000달러 때 50,000을 보면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다가 지금 우리가 62,000을 보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이때부터 쌀 때 샀던 사람들은 기분이 좋죠. 하지만 사람들은 비싸면 사기 때문에 이때는 사람들이 환호하지 않았지만 올라오고 나서는 이때는 사니까 이때는 7만에 사니까 62,000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 영상에 댓글 올라온 거를 봤는데 많은 제가 공감을 또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신 것 중에 많은 분이 좋아요를 눌렀더라고요. 그 내용이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하락하거나 지금 공포의 순간 이럴 때 박스 이론을 얘기하면서 박스 하단에 닿을 때 무조건 박스는 계속 올라가니까 상승장에서 이때 하단에서는 무조건 주어야 된다라는 말에 거부감을 느낀다. 그 거부감을 느끼는 이유는 살 수 있는 돈이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공감을 하면서도 당연히 저 역시도 박스 하단에 닿을 때 더 죽고 싶죠. 근데 그 마음가짐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거부감을 느낀다라고 느끼면서 불안한 감정과 그 불편의 파동을 내잖아요. 뭐 파동 이런 얘기를 해서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기분이라는 건 상태가 있잖아요. 모든 건 사실 여러분 세포는 다 그냥 존재한 여러분들이 누르면 사실 없고 텅 비어 있다라는 건 아시죠? 그러니까 파동으로 다 존재를 하는데 내 기분이 안 좋으면 안 되고 공포의 순간이나 빠질 때 살 돈이 없으면 여러분들 1,000원은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투자하는 사람이면 1,000원. 그러니까 1,000원이라도 사보라는 거죠. 나는 목돈 살 수 없으니까 어차피 바뀌는 건 없어라는 자세가 아니라 1,000원이라도 사보고 새로운 코인 계좌를 만들어서 1,000원이라도 거기다가 공포에 줍는 걸 사보면 그러면 나중에 1,000원씩 만원씩 몇만 원씩 공포에 주었던 그 계좌를 보면 나중에 비교가 되잖아요. 그냥 갖고 있던 계좌와 공포에 주었던 계좌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수익률이 엄청나게 좋은 거를 막 몇백 프로 찍혀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조금씩 내 투자 마인드도 바뀌고 삶이 바뀐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아무나 못해요. 왜냐면 지루하고 귀찮기 때문에. 그래서 삶을 바꾸는 거는 되게 원칙적이고 누구도 아무도 몰라줘도 내가 하루하루 꾸준히 하면서 1cm씩 성장하는 삶을 사는 사람만이 저는 삶이 바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안 되지만 저도 맨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여러분들한테도 그걸 하라고 제가 공포의 순간에 기회의 순간이라고 말해드리는 건데 그거조차도 불편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편하지만 불편해도 원래 쓴 약이 어때요? 몸에 좋잖아요. 여러분들 탕후루 먹으면 몸에 좋은가요? 안 좋죠. 여러분들이 불편하고 공포의 순간에 주어야 된다라고 하고 그 소리가 나 살 돈 없는데 왜 사라고 그래 거부감을 느낄 게 아니라 그거를 가지고 10,000원이라도 사보고 새로운 계좌를 파서 행동을 해야 삶이 바뀐다는 거죠. 결국에 바뀌는 거는 남들이 다 불편함을 느낄 때 나는 그걸 다르게 해석해야만 바뀌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 지금도 똑같은 구간인 거예요. 현물이 주도하고 있죠. 이렇게. 지금 구간에도 여러분들이 남들 관심 없고 짜증나고 뭐 공포에 줘야 된다 거부감 느끼고 이런 시기에 남들이 거부감 느끼네. 나는 그러면 이때 하루에 3,000원이라도 아껴서 3,000원은 구할 수 있잖아요. 3,000원 그래 못 구한다. 그럼 500원이라도 구해서 코인 500원짜리 하나 있죠. 하나 살 수 있잖아요. 사서 보는 거예요. 수익률을 투자 일기장에. 내가 만약에 뭐 업비트 스튜디오 쓰고 있어. 그럼 다른 코인 거래소 하나 터서 거기다가 500원씩 모은 계좌를 하는 거예요. 공포마다 주는 거. 그러면 얼마나 나중에 확연하게 비교가 되겠어요. 수익률이. 공포에 준 그 거래소 수익률은 압도적으로 좋을 텐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도 할 수 있네. 여기에 돈만 더 많이 넣으면 되네. 이럴 때마다 이게 딱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방법을 제가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해도 대부분은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귀찮기 때문에. 그러면 귀찮으면 원래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스트라이프가 올 여름부터 USDC를 결제 지원한다. 그래서 스트라이프가 이제 핀테크 회사인데 핀테크 기업 스트라이프가 이번 여름부터 코인 USDC 거래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발표했다. 그래서 이로써 회사는 암호화폐 기반 상거래에 다시 발을 들어놓게 됐다. 지금 이제 앞으로
X라든지 트위터죠. 구 트위터 X라든지 뭐 스트라이프 이런 핀테크 여러 회사들이 다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을 할 건데 암호화폐 결제를 통해서 즉시 이제 그 나라 통화와 이제 현금으로 정산이 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암호화폐 이제 안정성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안정성 코인이잖아요. 암호화폐는 중간에 가격 변동이 심하니까 주요 현금 결제의 마지막 최종단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스트라이프 이런 데서도 당연히 뭐 도지코인, 뭐 리플 XRP, 스텔라,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거 다 받겠죠. 이런 식으로 핀테크 회사들에서 암호화폐 이제 결제를 도입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걸 세상이 이게 일어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폭발적으로 암호화폐 수요가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암호화폐 수요가 늘어나면 아까 최종 결제단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했잖아요. 안정성 있는. 그럼 결국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암호화폐 시총과 그다음에 암호화폐 결제가 또 늘어나요. 그러면 결국에 중요해지는 게 또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최종 결제.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중요해지는 시기가 되니까 지금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규제 법안을 내놓는 거예요. 뭘 겨냥해서? 테더를 겨냥해서 앞으로의 점유율을 USDC라든지 리플사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 이런 좀 은행권, 기존 금융권과 가까운 그쪽에 밀어주기 위해서 점유율을 이런 식으로 세상이 바뀌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체인링크가 토큰화는 실 데이터 통합이 관건이라서 체인링크도 우리 이제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 굉장히 좋은 코인이죠. 오라클 실생활 오프라인에 돌아다니는 데이터 값을 온라인 이제 블록체인 위로 올리는 게 이제 주요한 기술이고 오라클 기술이라고 하고 그래서 체인링크가 그 앞으로 금융자산 인프라가 계속 디지털화되면서 토큰화에 뛰어들 수 있는 상당한 기회가 있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토큰 발행을 넘어서라는 제목 보고서를 냈는데 기회가 어디 있는지 그다음에 상호 운영성과 실제 데이터가 어떻게 토큰화된 자산의 가치를 열어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자산의 토큰화 시대라고 했잖아요. 자산의 토큰화는 뭐라고 했죠? 결국에 새로운 부의 바구니를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부동산 채권 막 다 올려요. 그게 이제 코인의 부의 바구니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부동산 이런 것들 당연히 데이터 값을 온라인에다 올리려면 그 작업을 하는 게 이제 오라클 기술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 자산의 토큰화가 이루어지면 결국에 모든 자산들이 연결이 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산의 가용성 확대라고 하죠. 휴면 자본의 활용. 뭐예요? 제가 전에 그림을 그리면서 파이프가 수조에 연결이 되면서 돈이 왔다 갔다라고 해서 돈의 유동성이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했죠. 부동산이 쉽게 코인으로 넘어가고 코인이 또 부동산으로 넘어가고 뭐 주식이 코인으로 넘어오기가 너무 쉬워진다. 왜냐하면 코인이 올라갔기 때문에 하나의 그 파이프가 연결이 돼서 수조 안에 있는 돈의 물들이 부동산에 있는 수조가 코인으로 넘어오기가 쉬워진다. 옛날에는 그 뭐 부동산 등기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아주 이제 코인이 올라갔으니까 쉽게 부동산을 매매하고 바로 코인으로 올 수 있다. 이게 바로 휴면 자본의 활용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부동산은 말 그대로 부동산이잖아요. 움직이지 않는 동산. 그것들이 진짜 이제 동산이 되는 거죠. 휴면 자본, 잘 움직이지 않는 거. 그다음에 자산의 가용성이 원래 부동산 떨어지죠. 이게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펀드들 입장에서는 부동산 원래 엄청 큰 부동산과 주식 채권 뭐 이런 것들이 원래는 잘 매매가 안 되는 것들인데 쉽게 돈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수료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새로운 수익 모델 창출이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고서 안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파이프 이론에 따라서 휴면 자본의 활용, 자산의 가용성,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각 그 자산군마다의 돈의 유동성이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대, 이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돈도 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시대를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하랑 도반분들에게도 이야기 드리고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도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는 이 앞으로 시대에 자산 토큰화가 되는, 그리고 저는 감히 좀 약간 그 다들 예상을 하지만 아직 실감은 못하죠. 대부분의 코인이 사라지고 몇몇 규제에서 완전한 코인이 살아남는 시대로 간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철퇴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코인 시장은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진짜 이상하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테라루나가 공매도 공격과 함께 뭐 블랙락이나 여러 이런 데들 통해서 60조가 증발을 해버렸잖아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래서 그 다음에 FTX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죠.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이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지금 몇몇 잡코인들이나 이런 수많은 것들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냥 갑자기 막 테라 루나처럼 몇십 프로 뭐 몇백 프로가 떡락을 하기 시작을 해서 끝없는 하락을 하는 가능성도 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루하더라도 저는 잡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잘하시는 분들 수익을 잘 내죠. 그건 뭐 각자 투자 스타일이 있으니까 그건 리스펙하는 거고, 저는 제 스타일 상으로는 살아남을 수 있는 코인들, 요번에 뭐 저기 로빈후드에 상장하는 몇몇 코인들 그 중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포트폴리오 대부분 겹치니까 그런 거 위주로 안전하게 투자를 하자. 거기에 뭐 헤데라도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이미 블랙락에서 자산 토큰화를 올리잖아요. 이런 몇몇 개들 여러분들이 위주로 하고, 그 외 것들은 어느 날 갑자기 그거 철퇴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SEC나 뭐 국가 권력들에 의해서 어느 날 뭐가 나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그 스테이블 코인에 지금 법안이 나온 것처럼 결국에 테더가 저는 점유율이 이제 더 이상 올라가기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그런 형태, 뭐 바이낸스 갑자기 때리는 전 세계 최대를 저 정도로 때릴지 누가 예상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늘 생각을 하고 계셔라. 경각심을 여러분들 한번 좀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사이버 공간의 새로운 장을 여는 X 결제 시스템과 블록의 비트코인 채굴 도전. 그래서 금융기술의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X, 이제 그 트위터죠. 여기가 암호화폐 시장이 그들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아까 스트라이프와 같아요. 그래서 특히 X는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통해 금융 서비스의 범위를 넓히고, 블록은 고도화된 비트코인 채굴 시스템 개발로 새로운 기술적 도전에 나서고 있다. 그래서 X 결제 담당 이사 스탠리 이븐이 최근 발표에서 X 플랫폼이 벤모와 애플페이의 기능을 결합한 형태로 발전할 거다. 그래서 결제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가 지갑도 되는 거예요. 암호화폐 지갑이 된다라고 계속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냐면 앱 내에서 금융거래도 하고 데이터 분석도 일어나요. 그래서 점차 은행 계좌와 같은 기능을 추가를 할 거고, 이자 수익도 제공하고 제품 구매 및 매장 내 결제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토탈 시스템이 되는 거죠. 이제 그냥 올인원이 되는 거예요. 이 애너 자체가, 앱 자체가.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이제 세상이 발전이 되는데, 결국에 우리가 그러면 갖고 있는 뭐 카카오톡 지갑에도 지금 암호화폐 지갑이 들어가 있지만 대중화가 안 돼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런 소셜미디어 앱들에 암호화폐 지갑이 채택이 되는 시기가 불과 1, 2년 안에 전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되고 나면 결국에 우리가 사용하는 뭐 이더리움, 뭐 비트코인, 뭐 리플 XRP, 스텔라, 뭐 폴리곤 여러 가지 좋은 코인들 많죠. 살아남는 코인들은 거기에 이제 올라올 거고, 그 코인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내 하나의 자산군으로 거기가 들어와요. 그 다음에 그 암호화폐 영역 섹션 말고 또 부동산 같은 경우도 토큰화가 되면 내 X 지갑 안에 내 부동산도 실시간으로 토큰으로 얼마의 가치를 갖고 있는지 보여주겠죠. 토큰화가 됐으니까. 그러면 내 부동산도 쪼개서 팔 수 있는 형태가 될 거고, 내 미술품도 들어올 거고, 다 이제 들어오는 형태가 돼요. 모든 자산의 토큰화. 그게 블랙락이 원하는 거죠. 왜냐? 모든 자산을 토큰화하면 그 자산이 거래될 때마다 아까 뭐라 그랬죠?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그래서 이런 거대 기업, 금융 기업들이 다 토큰화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자산한테 유동성을, 그러니까 죽어있는 자산한테 죽어있지 않고 살아있는 자산으로 만들고 나면 거래가 발생을 하면 결국에 수수료가 발생하죠. 그래서 모든 그 지금 대형 금융 회사들이 자산의 토큰화에 뛰어들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돈이 되니까. 그러면 우리들이 이걸 눈치를 채면 이런 시대로 간다. 그럼 앞으로 W가 뭘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면, 당연히 이런 핀테크 회사들 주식하는 사람들 쪽에서는 이런 게 W겠지만, 더 근원으로 올라가면 뭐냐면, 모든 자산을 토큰화 하려면 그 자산들이 어떤 토큰 위에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럼 그 토큰이, 그 거대한 자산이 위로 올라오려면, 내 등 위로 올라오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을 키우고 내가 등발이나 허벅지나 이런 걸 근육으로 키워놔야 엄청난 부동산이 올라와도 내가 버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버티는 게 바로 지금 코인이라는 건데, 블록체인 망 위에 올라온다라고 해서 그냥 블록체인과 그다음에 돈, 그 평가금의 코인의 가격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망을 유지하려면 결국에 보상을 줘야 되잖아요. 지금 비트코인이 그렇죠. 그러니까 채굴을 하는 거죠. 똑같이 헤드라 코인 위에 엄청난 뭐 LG 뭐 개들이 막 다 올라와요. 근데 헤드라 시총은 고작 만약에 1조 원에서 머물러요. 근데 그 위에 100조가 올라왔어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계속해서 이게 자연스럽게 커지면서 같이 가야지만, 그래야 헤데라 망도 유지를 하고 이 서비스를 하는 데 문제가 없는 거지. 그건 이제
블록체인 이제 비트코인이 그 이 망을 유지를 하고 이더리움이 지분 증명을 하는 여러 가지들과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내 분자 위로 올라오려면 분모가 되는 이 암호 자산 자체가 커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의 바구니 개념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X 위에 암호화폐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시대가 되면 결국에 암호화폐들 자체의 시총이 계속해서 커질 거고, 그러면 그 암호화폐들을 갖고 있는 그 지금 이 X 결제 시스템 자체도 메인으로 점점 자리를 잡아가겠죠. 왜냐면 그 암호화폐 시총도 커지고 그 돈들이 커지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그 시대의 흐름을 좀 예측을 하면 될 것 같고, 세계 최대의 수탁은행 BNY 멜론이 비트코인 ETF를 투자했다라고 발표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 물 한 모금 마실게요. 자, 지금의 이제 펀딩비는 완전히 리셋된 상태입니다. 자, 언제부터? 4월 1일부터. 그러니까 고작 지금 27일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몇 달이고 진짜 지겨운 것 같지만 고작 아직 한 달도 안 됐다. 그래서 저는 이 상승장 안에서 이런 구간은 필수적으로 또 필요하고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3, 4, 5를 기대를 했지만 중간에 지금 4월이 쉬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중간에 쉬어줬으니까 또 천천히 급락 없이 높게 가겠죠. 근데 3, 4, 5월에 만약에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 6, 7, 8, 9 이래 갖고 엄청 힘든 시기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정말 2013년처럼 움직이냐 아니면 2017년처럼 움직이냐 여러 패턴이 있는데, 지금은 또 2013년처럼 급등하는 패턴이 물론 이제 5, 6월 달에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뭐 예측의 영역이니까 모르지만 계속해서 시장은 유기체처럼 다수를 뒤통수 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근데 여러분들 이 시장의 예측은 우리가 누구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와, 4월에 불장 나왔으면 좋았는데 안 나왔네, 망했네가 아니라, 짜증난다가 아니라 4월에 기대했는데 4월이 늦어졌네. 그러면 4월에 남들은 괴로워하고 있을 때 나는 얼마라도 원화책을 더해서 돈 5만 원이라도 10만 원이라도 더 사놔야지 라는 식의 사고를 해야지 남들과 다른 이기는 게임을 하는 거죠. 남들이 다 짜증내고 있는데 나도 한 숟가락 얹어서 나도 짜증내고 있으면 어떻게 삶이 달라지겠어요, 그렇죠? 무조건 남들과 다른 행동을 해야, 같은 조건에서 남들과 다른 행동을 해야 내가 성장하고 내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남들과 똑같이 하면 남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거죠, 그죠? 대중 투자자는 다 또 짜증낼 때 여러분들 짜증내면 대중 투자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댓글이 넘치고 조롱글이 넘칠 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고, 거기에 환희에 넘칠 때 여러분들이 투자를 멈추고, 이것만 사실 반복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감정을 컨트롤 못하기 때문에 4월 한 달 고작 지금 한 달 지루하다고 이때 조롱글과 악플을 달면서 자기의 그 본에 갖고 있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라 남들이 그거 할 때 기분 좋게 속으로 미소를 지어야지. 아, 사람들 멘탈 나갔네, 나는 지금 이렇게 해야지. 지금은 이래야 될 시기인 거란 말이에요. 자, 지금 이제 그 선물 시장에서 보면 위에 한 6만 7천 달러 부근에 숏들이 많이 몰려있죠. 예전에 한 7만 얼마대 있던 거, 그 물량들은 아직도 조금 아마 있고 계속 내려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쵸, 여기 좀 있죠. 여기까지도 있는 거예요. 이제 지금 여기에 숏 물량 많고, 저는 이게 한 번 더 뭐 5만 8천까지 내려갔다가 원래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5만 8천 여기까지 가능성까지 지금 그런 처음에 얘기했던 그 안 좋은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는 거죠. 저도 제가 그 말했던 안 좋은 시나리오가 틀리길 바랬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5만 8천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한번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지난 저점이었던 대략 5만 9천 이 박스에서 하면서 갈 수도 있고, 어찌됐든 결국에 저는 지금 비트코인 시장에서 당연히 여러분들도 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비트코인의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하이 사이클 이거 겹치러 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그쵸? 자, 여기도 보면 비트코인의 일봉이죠. 방금 제가 얘기했던 이 박스, 여기가 어디냐? 여기잖아요. 지난 우리가 계속 봤던 비트코인은 지난 고점 박스, 여기에서 중간에 상승했다 뚫어졌다가 깊게 눌러져서 고점 박스까지 눌렀죠. 이때 2017년이잖아요. 박스 고점 닿았다가, 그죠? 고점 닿았다가 어떻게 돼요? 깊게 눌러요. 다시 빼고 그다음 고점 뚫었다가 다시 고점 아래 요 박스까지 다시 또 누르죠.
그러니까 이거를 두 번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어떻게 됐어요? 하고 결국에 상승. 뭐하러? 소액 바구니 만들러 비트코인 시총 크게 만들러 갔죠. 지난 21년 또 똑같이 가다가 주봉이에요. 주봉상에서 고점 딱 맞고 아래까지 쭉 뺐죠. 여기까지 쭉 뺐죠. 이 밑꼬리 아랫꼬리 쭉 하면서 쭉 뺐죠. 다시 고점 맞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다음 주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여기서 고점을 계속해서 맞고 떨어지고 반복을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 달에 4주 지나서 그 다음 달에 뚫고 올라가 버렸죠. 그렇죠?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이제 보죠. 지금 보면 시간이 더 길어진 거예요. 시간이 반감기 전에 여기서 급격하게 올라온 건 더 빨랐는데 고점을 맞고는 21년보다 지금 더 21년은 아까 4주라 그랬죠. 근데 지금 고점 맞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거의 9주 동안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박스에서. 그러니까 9주에서 이걸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결국에 다음에 어느 날 여기 맞고 뚫고 올라가겠죠. 이렇게. 이런 날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뭘 해야 돼요? 비트코인 사고 싶은 사람은 지금 이 박스 구간 하단에서 주워야죠. 이런 구간에서. 여기도 박스가 일단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주워야 돼요. 여기 59,000에서 주워요. 근데 만약에 박스가 아니라 잠깐 5만 한 3천이라든지 5만 뭐 8천 이런 데 갔다 와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죠. 나는 합리적인 근거 하에 이 정도는 박스다. 지난 여기선 주워야 된다. 왜냐면 그냥 갈 수도 있고 갔다 갈 수도 있는데 제가 뭐라 그랬죠? 이런 경우는 손익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자신이 갖고 있는 베팅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걸 베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투자를 할 때 위로 여러분들이 가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 다음에 아래로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아래로 많이 가는 가능성이 아니라 잠깐 갔다 오는 가능성이잖아요. 잠깐 갔다가 위로 갈 거를 알잖아요. 그 확신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박스를 해놓고 여러분들이 하는 건데 여기서 샀다가 잠깐 내려가면 어떨까? 괴롭네? 이거 했을 때 위로 여러분들이 가는 가능성을 확실히 마음 먹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지적인 위험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적인 위험. 그러니까 그냥 위험이 아니라 갔다가 가도 어차피 지금은 위로 가니까 이건 지적인 위험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고 이런 구간에서는 사도 되는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논리를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합리적이죠. 했는데 잠깐 갔다가 지난 역사를 다 봤잖아요. 이런 구간에서 하다가 갔잖아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적인 모험을 감당할래 아니냐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된다. 자, 비트코인의 이 차트를 보면 자, 보통 0.618 여기서 리젝션 한번 했죠. 예전에 우리가 봤던 구간이에요. 딱 여기잖아요. 여기가 어디냐? 여기에요. 여기가 0.618 구간이었어요. 여기서 작년 12월 여기잖아요. 요때 할 때 제가 지금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지적인 위험과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위로 가나 아래로 갔다 올 수 있나? 바로 이런 게 일어났었죠. 방금 얘기했던 거에 딱 이 박스를 잠깐 다 그려볼게요. 요 박스를 아래 뚫고 갔다 왔잖아요. 페이크아웃을 했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샀는데 합리적으로 난 이 박스에서 여기서 사야 돼. 어차피 상승장 사이클이야. 샀는데 아래로 가요. 이거를 감당하기 못해서 여기서 팔면 안 되는 거죠. 피닉스를 하면. 이때 가면 10,000원이라도 더 사야 되는 거죠. 왜냐? 어차피 올라갈 걸 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투자를 할 때 내가 나만의 논리를 세워서 지금은 지적인 위험을 감당해도 되는 시기인가 아닌가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고 나면 그 다음 투자가 쉬워지는 거예요. 마음 먹고 나면. 이 구간에선 지적인 위험을 감당해도 되는 구간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페이크아웃이 나왔던 거고 그래서 다시 이 차트로 돌아가면 이렇게 리젝션 구간 0.618에서 했어요. 이번에도 10월 달에 이렇게 했었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와서 전고 부근에서 여기 눌러주는 지금 여기잖아요. 여기란 말이에요. 다 우리가 여기. 그러면 지금 우리는 마지막 J커브가 나오기 직전에 있는 가장 진짜 환희의 짜릿한 순간 이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룡열차로 치면 여러분들이 천천히 막 올라가고 좀 지루해요. 그러다가 앞으로 쑥 내려가면서 진짜 환희의 순간이 오잖아요. 쭉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이 환희의 순간에 직전에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J커브가 나온다. 그래서 저는 지금 2024년에 불장이 나오고 끝날 가능성도 염두를 해둔다라고 했잖아요. 25년은 오히려 하락장이 나오고 25년 이제 상반기까지는 좀 상승장이고 1쿼터 지나서 25년은 오히려 하락장이 나온다.
그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둔다. 지금 그런 J커브가 나오기 직전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요새 조회수도 사람들이 잘 안 보고 할 때가 아니라 사실 한국 사람들이 지금 코인에 관심 많이 가져야 되는데, 불과 우리 3월달, 2월달에 대중들이 몰려와 갖고 막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코인 보고 주변에 코인 얘기하고 마음이 불안했잖아요. 지금 어떠죠? 아무도 안 보죠. 지금은 기회라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회를 줄 때 멘탈 나가지 말고 뭐 코인 주우라고 하면 마음 불편해 하지 마시고, 지금 다 여러분들 이런 경기 안 좋을 때 다 힘들어요. 누구나 다 힘들죠. 누구나 다 힘든데, 힘들 때 웃는 사람이 인류가 되는 거예요. 힘들 때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드냐, 같이 울자가 아니라, 힘들 때 다 힘드니까 나는 웃어야지가 인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힘들 때 고기를 먹는 게 인류다,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삶을 즐기니까 인류다라는 얘기잖아요. 고기를 씹으면서 삶을 즐기다. 그러니까 지금 다 힘들고 코인 하는 사람들 중에 사실 오래전부터 투자한 사람은 지금 안 힘들어요. 지금 힘든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나, 사실 저와 함께 여기서 꾸준히 투자한 사람들은 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구간에 다 샀으니까 꾸준히 샀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런 구간에 잘 산 그 사람들의 커뮤니티가 암호자산 시장에도 몇몇 있잖아요. 저희 하랑 도반 분들도 그렇고, 그 사람들은 여기 안 힘들죠. 하랑 도반 분들 안에도 그렇고, 어떤 커뮤니티 안에도 잘한 사람과 못한 사람들, 그리고 최근에 온 사람 다 나뉘지만, 말 안 하고 그냥 별말 안 하는 사람들 있죠. 가끔 댓글 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다 고수예요. 그냥 여기에 사놓고 막 진짜 바닥일 때 다 그냥 사놓고 그냥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올라가든 말든 지금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지금 막 여론이 안 좋고 사람들이 막 댓글 달고 하죠. 그 사람들은 이때 안 사는 사람들. 제가 그래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때는 안 사고 왜 이때 산 다음에 힘들어하냐 이거죠. 그쵸? 그거는 온전히 솔직히 말하면 비쌀 때 산 내 탐욕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쵸? 이때는 안 샀죠. 싸면 안 사고 비싸면 사는 건 내 탐욕을 그냥 지금 감당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탐욕을 부린 만큼 그 대가를 받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괴로우면. 근데 탐욕을 안 부리고 남들 안 살 때 공포에 샀던 사람은 지금 마음이 편하죠. 그쵸? 그 사람은 지금 또 하락할 때 마음 편하게 죽고 있겠죠. 늘 반복이에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이 오면, 지금 마음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 있죠. 다음에는 이런 구간이 오면 그때는 사셔야 되는 거죠. 그쵸? 또 와요. 다음에는 이런 구간이 오면 사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런 구간 됐을 때 마음이 편해야죠. 오르나 떨어지나 다. 왜냐면 평단이 깡패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댓글을 달고 요새 반응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때 제대로 행동을 못한 사람들이죠. 왜냐? 무서우니까. 무서울 때 하고, 남들이 괴로울 때, 여러분들 배짱이와 개미 이야기 알잖아요. 배짱이 어떻게 돼요? 겨울에 죽죠. 개미 어떻게 돼요? 따뜻하게 살죠. 덥고 힘들 때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놓고 한 사람들은 좋은 거죠. 배짱이 교훈에 나오잖아요. 암호화폐 남들 공포 때 사는 사람들, 지금 댓글 안 달고 조용히 그냥 가끔 저는 푸근합니다 이런 댓글 달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괴롭다, 곡소리 난다, 그거는 그냥 내 탐욕에 비쌀 때 산 그거밖에 없어요. 비쌀 때 샀으니까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비쌀 때 샀으니까 그 인내하는 시간을, 남들이 괴로워했던 시간만큼 똑같이 괴로워하고 나면 나도 나중에 편해지는 시기가 오는 거예요. 그게 모든 성공은 인내가, 모든 성공의 비밀은 인내라는 말이 똑같잖아요. 여기서 고통을 겪고 인내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편하죠. 지금도 여러분들 요 짧은 한 달 안에 고통을 견뎌낸 사람 있죠? 또 올라가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 인내 보상을 받는 거예요. 이때 사람보다는 훨씬 못 받지만 여기서도 받는 거죠. 이때 포기한 사람들은 대부분 떨어져 나가죠.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죠. 근데 여기도 견뎌낸 사람은 나중에 여기 가 있잖아요. 비트코인이 막 10만, 20만 불 막 근처 가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3배의 보상을 받겠죠. 늘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인내를 했기 때문에 보상을 받는 거죠. 예? 그 인류 최대의 진리 서적인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인내한 자를 구원받는다고, 믿고 인내한 자. 믿는 건 어떻게 믿어요? 암호화폐 시장에 여러분들 이게 사이비 종교도 아니고 어떻게 믿어요? 믿는 건 내가 공부를 해서 이 시장이 앞으로 부의 바구니가 될 거란 확신을 갖는 건데, 그건 온전히 누가 준다? 내 공부에 의해서. 그러니까 공부는 뭐다? 인내를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 인내를 했기 때문에 보상을 얻는 거예요. 모든 메커니즘이 다 똑같죠. 학업도 엉덩이 무겁게 공부 계속한 사람이 좋은 대학 가고, 사업도 끝까지 버텨내갖고 열심히 한 사람이 성공하고, 다 똑같잖아요.
투자도 똑같아요. 리플 XRP도 여러분들 진짜 징글징글하고 저도 징글징글합니다. 진짜 거의 이 정신병이 오락가락할 정도로 오게 만드는 미친 터키 아이스크림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제가 어제 밤인가 이제 간만에 리플 XRP 차트를 쭉 보면서 진짜 미친 터키 아이스크림이구나 라는 거를 제가 한 번 더 느꼈던 게 뭐냐면, 진짜 악질 코인이고 진짜 일반 투자자들은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저도 포함해요. 투자를 하면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 이 삶을 반복한다고 하면 리플 XRP 투자를 하지 말아야겠다, 이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진짜 차트를 엄청 조작을 그려요. 이런 식으로 에어드랍 준다라고 해서 끌어올리죠. 2020년 말에. 그 다음에 끌어올렸던 것보다 더 많이 SEC 소송 사건을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빼요. 단 며칠 만에 몇 프로를 뺐냐면 70 몇 프로를 뺐을 거예요. 70, 80%를 빼요. 이게 얼마나 사실 심각한 거예요. 지금 규제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진짜 너무 조작이 심한 거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또 어떻게 해요? 바로 끌어올려서 불장 만들고 얘는 남들보다 못 오르면서 여기서 딱 끝냈죠. 그렇죠? 이거 의도적인 거예요. 명백하게 SEC 소송이 났기 때문에 여기까지밖에 못 가는, 의도적이죠. 그렇게 하고 또 쭉 가요. 잠깐 2017년 12월로 가보죠. 비트코인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점검 안 되고 있는데 얘는 계속 이거 반복해요. 미치죠. 이런 식으로. 이게 몇 개월을 한 거냐면 5월 달부터 12월까지 7개월을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누가 이걸 버티겠어요? 못 버티죠. 그러다가 급등해서 엄청난 급등을 만들어내요. 이렇게 4주 만에, 한 달 만에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내요. 이게 이제 투자는 결국에 다수가 떨어져 나가면 소수만 먹기 때문에 이런 급등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나가라는 거예요. 혈공열차 다 내려라. 우리 지금 파라다이스 갈 건데 너 타지 마. 계속해서 내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최근에 돌아오면 이때부터 좀 보죠. 얼마나 이 미친 터키 아이스크림이냐면, 이렇게 가다가 한 번 또 올라와요. 다시 또 올라온 것만큼 또 떼요. 그 다음 가다가 또 빼요. 가다가 다시 또 눌러요. 가는 거 하다가 다시 또 빼요. 가다가 또 눌러. 지금 대략 20선 이렇게 타고 가다가 또 23년도 7월에 소송 일부 승소하면서 급등 100% 해줬다가 또 SEC 같은 또 그 짓을 또 하죠. 올렸던 것보다 더 많이 빼요. 그쵸? 미코리 만들었지만 더 많이 빼고, 그 다음에 또 이 바닥을 하면서 또 이걸 해요. 그 다음에 또 갔다가 또 빼요. 그죠? 그러다가 또 빼다가 지금 요번에 한번 또 여기서 이 지금 삼각수렴 요 작은 거에서 한번 불트랩 해주고 다시 또 아래로 또 페이커, 불트랩 아래로 이제 아래 페이커 또 해줘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진짜 진짜 정신이 온전치 않은 정도로 하는 코인이라, 제가 다음 생에는 여러분들이 다시 이 생을 하신다고 하면 XRP 근처에는 가지 마셔라, 난 좀 이야기 드리고, 이미 하셨으면 여러분들이 자 볼게요. 지금 일단은 이평선이 엄청나게 여기 일단 많이 모여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이 이렇게 이쁘게 모여 있잖아요. 이평선이 저는 보다가 그래, 이평선이 힘이 많이 이제 모이고 결국 이평선이 모이면 폭발을 하니까 얘도 언젠가 폭발을 하겠구나 라고 그냥 마음을 비우고 좀 보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평선들이 모이면 결국에 폭발을 했었기 때문에, 일봉상에서도 예전에 이평선 모이고 폭발했던 때 보면, 요럴 때 보면 이평선이 이쁘게 다 모였죠. 이런 식으로 장기 이평선, 단기 다 모였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에어드랍 준다는 그 이때 터트리는 거죠. 그러니까 에어드랍을 줘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평선이 먼저고 그 다음 에어드랍 호재가 나중인 거예요. 이 상황을 보고 준비가 됐으니까 에어드랍 호재를 낸 거예요. 그 다음에 가격을 끌어올리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차트를 무너뜨리면서 다시 이평선 역배열 만들었다가 다시, 어차피 모인 힘이 그대로 받았잖아요. 별로 안 썼잖아요. 여기서 폭락을 시켰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이런 식으로 끌어올리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다시 이평선을 계속해서 배열을 누르고 계속해서 누르고, 여기도 이평선이 좀 모였죠. 그러니까 한번 벌어지잖아요. 그죠? 여기 또 모이죠. 한번 또 벌어져요. 이때 이제 2023년 7월에 이평선이 모이니까 또 이런 급등이 나오죠. 또 이평선 또 다시 모여요. 다시 좀 모일만 하니까 다시 또 파동 나오고, 다시 또 계속 모여요. 아래로 눌렀다가 위로 해줬다가 지금 여기. 그러니까 고무줄이 계속해서 수축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고무줄이 팽창이 되는 시기가 저는 당연히 올 거라고 봅니다. 리플사가 일을 잘못해서 망하지 않는 한. 근데 망할
않을 것 같고, 지금 리플 스테이블 코인을 준비한다고 딱 하자마자 한 일주일 뒤에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나오는 거 보고 저는 아주 절묘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플 XRP 이제 비트코인 차트도 보면 봉에서 이런 식으로 제가 더블 바텀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여기 더블 바텀, 여기와 여기 더블 바텀을 했고, 결국에 이러고 상승을 해줬고, 지금도 여기서 더블 바텀을 더 아래서 만들어줬어요. 주봉에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내려가서 세 번째 바텀이 나오냐? 모르죠.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저도 몰라요. 나올 수도 있지만 어찌됐던 내가 보고 있는 건 이거예요. 여기도 보면 예전에 이거는 2027년과 24년도 이때고, 요건 27년도 3월이요. 이때의 저점하고 이때의 저점 동일하죠. 최저점은 동일해요. 저점을 찍고 이제 가졌잖아요. 지금도 21년에 이 저점하고 여기랑 얼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요번이 저점이 아니야, 여기까지 맞춰줘야 돼. 그러면 한 번 더 여기서 요만큼 더 내려오는,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왔다가 가는, 그러니까 대략 지금 여기보다 요만큼 더 내려오는 0.65 정도, 65, 64, 640 사토시 정도까지 한 번 더 내려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진짜 힘든 시나리오들을 한 번 더 내려온다라고 해볼게요. 더 내려오면 어찌 됐던 여기 정도까지 하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여기서.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는 여기가 저점이고 이렇게 되는 건 지난 한 번의 사례인데, 이번에도 여기까지밖에 안 갈 거라는 걸 어떻게 아냐? 그쵸? 맞는 얘기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죠? 모르죠? 여기 말고 더 내려갈 수도 있지 않냐? 더 내려갈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더 내려갈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야. 결국에 똑같은 논리인데, 리플사가 일을 잘하고, 그럼 결국에 수축을 하면 팽창을 한다는 걸 확신을 하면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면 투자를 못하고, 그럼 일을 잘하는 과정이면 결국에 지금 일을 잘하고 있는데 수축을 계속하면 언젠간 팽창을 해야 되는데, 그게 나는 언젠가 몰라 계속 내려갈 거야 라고 하면 사실 그거는 이 논리하고 안 맞고 망할 거라는 얘기인 거죠. 그냥 망할 거다. 계속해서 얘는 내려갈 거다. 그럼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망하지 않는 한, 리플사 일 잘하고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 그 내용이라고 하면 결국에 여기 바닥까지 한 번 더 가는 가능성은 열어두지만 얼추 다 왔다. 얼추 여기까지 간다. 사실 여기서 예전에 한 요쯤 정도까지, 아니면 한 요쯤까지 가지 않겠냐 했잖아요. 제가 여기를 조금 그 가능성 높게 봤었어요. 그래서 요때 여러분들에게도, 하랑 도반분들에게도 이때 밑꼬리 위에 아래꼬리 만드는 요게 나와서 이때 나오는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염두를 했었거든요. 이때가 대략 한 3월 중순 정도 돼요. 그래서 이때가 맞는데,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때 안 나오고 우리 예상과 다르게, 제가 보고 있는 예상과 틀리게 더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보면 이때 안 나와서 이때도 안 나와, 영원히 안 나올 거다. 그러면 투자를 안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이때 안 나왔네? 이때 나올 수도 있네? 그럼 기다려보자. 만약 이때 안 나왔네? 그러면 한 번 더.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 얘도 나올 때가 오겠죠. 결국에 얘가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만 사실 투자를 하는 거고, 왜냐면 차트가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망하지 않는 확신이 있어야만 리플 XRP 투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으로 이 지금 BTC 차트에서도 접근을 하시면 이성적이잖아요. 그죠? 지난 여기 망하지 않는다면 지난 저점까지 갈 수도 있는데 거의 다 왔네? 거의 다 왔네? 얼마 좀 더 빠지면 여기네? 그럼 고통이 그렇게 크지 않겠네? 비트가 여기서 더 많이 오르면 얘가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비트가 혼자 랠리를 하면 여기까지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알고랜드 차트도 보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랜드도 전 기회의 순간이라고 보냐면, 알고랜드도 귀신같이 악플 달리면 알고랜드 왜 안 보냐 막 댓글이 달려요. 그럼 알고랜드 얼마 전에 상승이 나오잖아요. 그쵸? 지금 이제 테스트 한번 한 거라고 좀 보는데, 지금 알고랜드도 여기서 여기 있죠? 지난 전고까지만 가도 1200% 수익이에요. 그러면 13배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얘 많이 빠졌으니까. 근데 1300, 13배가 올라가야 돼요. 그럼 얘 같은 경우도 내가 지금 기회의 순간에 얘가 있는데 증명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럼 알고랜드가 투자해도 될 코인인지 아닌지 진짜 공부를 해서 내가 여기서 기회를 잡으면 13배를 최소한, 얘보다 더 올라가겠죠? 이걸 먹는데
수익을 나는데, 근데 지금 나는 쌀 때 하락할 때는 계속 알고리즘 빠질 때는 못 사죠. 그리고 이럴 때도 여기서 샀는데 빠지네. 어떻게 된 거냐. 알고리즘 좋다라고 했는데 알고리즘 여기서부터 좋다라고 했는데 왜 여기서 사냔 말이에요. 도대체. 여기서는 안 사고 왜 여기서 사냐고. 그럼 최소한 여기라도 사지. 왜 늘 최고점에 산 다음에 예? 늘 최고점에 산 다음에 어떡하냐 괴로워하냐 이거죠. 그러면 최고점에 샀어요. 그럼 빠져요. 그러면 내가 쌀 때 안 사고 비쌀 때 샀네. 내가 내 탐욕을 컨트롤 못했네. 그러면 좋은 코인이면 나는 쌀 때 요때라도 사야지. 꾸준히 사야지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투자는 늘 그게 안 되죠. 탐욕에 사고 이때는 내가 왜 샀는지를 잊어버렸죠. 이미 이때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산 거예요. 유튜브 누가 좋다라고 하면 그냥 사요. 산 다음에 이때 되면 불안한 거죠. 그럼 여기서 팔거나 아니면 어떻게 된 거냐 괴로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투자는 이럴 때 샀으면 내가 탐욕에 샀구나. 나는 왜 비쌀 때 샀을까 생각을 하고 쌀 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고 쌀 때 괴로워하고 짜증낼 게 아니라 이때 이 코인을 투자했던 이유와 공부를 안 했으면 그때부터 공부를 해서 여기서 투자를 해야죠. 그래서 모든 투자는 처음에 다 실패해요. 누구나 탐욕에 빠지니까. 근데 잘하는 사람이 이때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때 코인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랑도반 분들이 진짜 그 하락장에도 꾸준히 코인을 늘려갖고 지금 푸근하다라는 댓글을 다는 것들은 보면 상승장에 다들 잘못해서 들어와요. 근데 하락장에 마음가짐이 다른 거예요. 누구는 하락장 때 공부해보니까 코인 V바구니가 되네. 무조건 계속 사야지. 해갖고 평단을 낮춰놓고 지금 푸근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뭐다? 상승장 꼭대기에 사고 상승장 가는 와중에도 여기 산 다음에 여기서 손절. 여기 사고 손절. 똑같아요. 이제 다음에 또 가요. 이제 또 가면 이쯤에서 이런 데서 또 살 거예요. 또 사. 그 다음에 또 떨어지면 또 손절. 이거 반복하는 거예요. 공부는 하고 싶진 않고. 계속 반복입니다. 헤데라. 최근에 여기까지 올라왔죠. 피보나치 딱 0.618까지 찍고 내려온 거 보이시죠? 딱 피보나치 이런 구간에 지금 맞잖아요. 그쵸? 여기 또 딱 찍고. 그래서 저도 고민을 했어요. 요번에 618 정도를 찍고 내려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도반분들에게도 글을 올릴까 하다가 이런 단기적인 예측을 하기 시작하면 너무 투자가 굉장히 마이크로해지고 너무 힘들어지니까 제가 그런 건 이제 자제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보실 때 그냥 대략 피보나치 그어 보실 수 있는 건데 그거 보고 대략 다음 구간에 이런 구간 있잖아요. 그러면 한 번에 2칸 정도 올라가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여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간에서는 일부 다 팔 수 없어요. 한 20-30% 팔고 그다음에 좀 빠지면 다시 그럼 수량 뭐 조금 늘릴 수 있겠죠. 그 정도만 해보는 거. 근데 그거조차도 안 해도 돼요, 사실. 이거 리테스트 한번 하고 결국에는 저는 요번에 헤데라 같은 경우는 요번에 만약에 지금 다가오는 불장에 몇 개월 안에 진짜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얘가 진짜 여기 위까지 올라갈 거고 그게 아니어도 보수적으로는 한 여기 0.27달러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리테스트 했잖아요. 그리고 주봉상 RSI 여기 있고 블랙락 토코나 코인에 올라갔고 얘도 미래가 밝죠. 그러면 여기 올라갈 땐 또 거래량 터져서 사람들이 사죠. 그렇죠? 여기서는 안 사죠. 그거 반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헤데라 1등이었잖아요. 왜 1등이에요? 거래 대금이 1등이면 위에 올라가죠. 근데 왜 1등이냐? 이때는 안 사고 이때 누군가 산다는 소리잖아요. 가격이 올라가니까 폭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주었던 사람들이 여기 마구 달려드는 사람들한테 물량을 넘겨주니까 여기서 거래량이 터졌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90%의 대중은 그냥 비싸면 사는 거야. 그러니까 비싸면 사는 거 그거 반대만 하면 되는 거야. 어떻게 한다? 자, 볼게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 믿습니다 해서 오렌 버핏이 말하죠. 따라해. 쌀 때 사서. 그러니까 침팬지가 쌀 때 사서 이러잖아요. 침팬지가 다시 따라해. 비쌀 때 판다. 그러니까 비쌀 때 판다. 이러는 거 침팬지가. 자, 그 다음에 자, 뭐라고 이제 침팬지한테 물어보니까 침팬지가 딱 배시시 웃으면서 비쌀 때 사서 쌀 때 판다. 딱 이러는 거 지금. 그러니까 아무리 말해도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상남자 얼굴을 하면서 비쌀 때 판다 해놓고 쌀 때 사서 비쌀 때 판다 이렇게 해놓고 나중 돼가지고는 다 까먹는 거야. 그냥 배시시 비쌀 때 사서 쌀 때 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사서 여기에 팔지 말고 여기에 사서 무조건 박스 하단에 제가 주우라고 하잖아요. 박스 하단에 주워서
그 다음에 여기에 못 팔지언정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대충 뭐 이렇게 하다 찍고 내려올 때만 팔아도 잘 파는 거잖아요. 그쵸? 쌀 때 사는 게 깡패잖아요. 그 평단이 깡패잖아요. 지금 리플 XRP 뭐 스텔라에 오르지 않는 이 코인들도 전 평단이 깡패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에 나중에 한 번에 보상을 받을 거라고 봐요. 근데 결국에는 짤 때 공포에 사는 것만 잘해도 한 8할의 성공인 거예요. 투자는. 비쌀 때 잘 못 팔아도 8할의 성공이다. 이제 매도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의 순간에 분할로 파는 걸 여러분들 대부분 21년에 상승장에 못 팔아갖고 괴로워하셨던 분들은 이제 그게 됐기 때문에 다 한 번에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거 하고 나면 고점 올라갈 때 지금 이제 헤드라 같은 경우 고점 넘어서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 어느 정도 올라가면 대략 한 피보나치 2.27이 여기부터 분할로 파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평단 엄청 싸게 샀는데 여기서만 팔아도 볼게요. 여기서 샀던 사람들은 1800% 수익인 거예요. 그럼 20배가 넘는 수익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샀으면. 여기서 살 거예요. 나중에. 여기서는 안 사고. 인간의 본성이 그렇잖아요. 그거 반대로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죠? 자, 폴리곤, 매틱 같은 경우도 자산 토큰화 중심에 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하랑 도반분들에게 최근에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죠. 이 코인도 볼게요. 제 박스 이론으로 계속 얘기하죠. 예전에 박스 여기였어요. 그죠? 진짜 지루하게 하다 박스 아래 페이크아웃 해주고 또 박스 하단 닫고 하다가 박스 한번 위에 맞고 또 위에 맞고 그럼 어떻게 박스 뚫고 다음 박스 넘어가죠. 그 다음 또 박스를 만들어내요. 그죠? 여기 박스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 다음 박스 페이크아웃 해주고 가다가 또 박스 하단 해주다가 지금 또 하단 해준 거예요. 지금 여기가 어디 가격이냐? 2022년 5월 가격으로 해준 거예요. 거의 5월달. 그 다음에 23년 7월달, 11월달 가격으로 다시 온 거예요. 그럼 뭐야? 비싸면 사고 싶다. 간절히 돌아가고 싶은 순간들로 우리가 다시 온 거죠. 여기 요런데 여기 온 거잖아요. 그러면 자 볼게요. 폴리곤도 이미 자산 토큰화에 증명이 된 코인이에요. 진짜 좋은 코인이죠.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그럼 얘가 또 뚫고 올라가요. 다음 박스를 만들고 나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여기 있는 우리가 지난 여기를 보면 폴리곤이 몇 프로의 수익이었냐 대충만 봐도 5000%의 수익이에요. 여기서 바닥을 봐도 고점을 보면 2만 프로의 수익이에요. 그쵸? 이건 물론 폴리곤이 초기 좀 코인이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 수익률이 안 나오겠지만 어찌됐든 여기서 우리가 여기를 보면 와 5000% 간절히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네. 저때 얼마였던 거야? 30원이었어 폴리곤이. 이랬던 시기를 보잖아요. 지금 똑같이 다음 박스로 여기를 폴리곤이 올라가고 나죠. 그러면 여기를 보면 와 폴리곤이 800원이었던 때가 있었네. 나중에 몇만 원이 되고 나면 그런 시기가 오는 거예요. 또 똑같이 여기 위로 자산 토큰화로 코인 뭐 부동산 이런 게 다 올라올 테니까 폴리곤 위로도 또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되고 나면.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순간을 짜증나고 괴로워할 게 아니라 얼마라도 주어서 업비트에다 스테이킹을 박아놔야 되는 거죠. 그냥 업비트에서 그냥 스테이킹 박아놓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폴리곤도. 지난 이 박스 구간에 몇 개월, 1년 전 가격으로 돌아와 준 거예요. 여기서 이만큼이 빠졌잖아요. 여기서. 지금 한 50%가 빠졌잖아요. 똑같이. 그러면 여기도 이거죠. 아래로 가는 손익비는 이미 이 박스 하단이 이미 거의 바닥이에요. 여기 거의 바닥. 이미 아래로 갈 폭은 너무 작아. 근데 위로 갈 폭은 뭐다? 크다. 그럼 뭘 해야 돼요? 지적인 위험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위로 갈 폭이 크니까. 뭘 공부하고? 폴리곤이 자산의 토큰화나 망하지 않는 코인이랑 공부가 되면 지적인 모험을 해야 되는 시기인 거죠. 지금은. 이 고점도 아직 한참 못 미쳐 있고 새로운 부의 박은이 만들러 여기로 갈 거면 박스 다음으로 그럼 지금 투자를 해야 될 거죠. 똑같아요. 모든 코인 다 똑같은데 폴리곤으로 얘를 든 거고 예전에 박스가 딱 이쁘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도 보면 일봉상에서 RSI 바닥 찍고 살짝 여기 진짜 투자하기 좋은 RSI 바닥이었잖아요. 얼마 전에 내가 강력하게 계속 주어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하던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RSI만 보고 투자를 해도 되는데 심리가 그게 잘 안 되죠. 자, 아발란체 폴리곤 대비해서 많이 올라와 있죠. 얘는 한 0.5 구간에 있어요. 0. 거의 786 근처까지 갔다가 얘도 로빈후드 거기에 상장 리스트에도 있고 그 다음에 몇몇 자산의 토큰화에도 올라가 있는 애요. 아발란체도 좋은 코인인데 얘 역시도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럼 얘도 나중에 여기까지 올라갈 거예요. 막 500불, 700불 올라가겠죠. 그러면 뭐예요? 지금 34불인 지금 보면
500불에서 34불을 보면 간절히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죠. 아발란체가 21년 1월에 얼마였냐? 3달러였어요. 3달러였는데 지금 34달러잖아요. 그러면 10배네. 와, 3달러 때 샀어야 되는데. 지루한 이걸 지나서 뚫고 올라와서 이런 상승을 해주고 다시 깊게 눌러주고 다시 상승. 이걸 해줬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럼 이때 사야 이때 기분 좋은 거죠. 이때에서 바라보면 이때가 간절히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죠. 근데 아무리 간절히 돌아가고 싶은 순간에 놔둬도 그 시간이 미래에서 내가 간절히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란 걸 눈치를 못 채요. 왜냐면 지금 이 순간에는 나중에 이 미래에 대해서 증명이 안 되니까. 다들 이걸 보고 나면 아 이때 샀어야 되는구나 하죠. 그래서 기회의 순간에는 늘 증명 안 되고 증명 이루어진 순간에 기회가 없는 거야. 증명이 이루어진 이때는 이 기회의 순간이 없죠. 똑같이 나중에 아발란체가 여기가 있는 순간에는 이때의 기회가 없죠. 34불에 살 수 있는. 그쵸? 300불에 가 있을 때는 34불에 못 사죠. 근데 분명히 1, 2년 안에 얘가 300불 이런 데 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발란체가 망하지 않는다라면. 근데 망할 가능성은 누구나 존재하지만 코인 중에 다. 하지만 아발란체는 이미 입증이 됐다고 우리 모두가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실들이 있잖아요. 저도 망할지 안 망할지는 저도 100% 모르지만 그래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잡코인은 아니잖아요. 그건 누구나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지적인 모험을 감당해 볼 만한 거죠. 여기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런 게 투자잖아요. 아무런 리스크도 난 원금 손실 절대 주고 싶지 않아. 무조건 나는 100% 수익만 볼 거야 라는 투자는 없잖아요. 리스크를 지기 때문에 수익을 얻는 거잖아요. 날아갈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10배 수익을 보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10배는 먹고 싶으면서 나는 원금 손실을 보고 싶지 않아. 마이너스 20%? 어떻게 된 거야? 올라간다며. 왜 마이너스 20%가 나? 마이너스 90%도 날 수가 있어요. 이 시장은. 그러니까 1000%의 수익을 얻는 거예요. 마이너스 수익을 90% 감내를 하니까. 물론 마이너스 90%까지 감내하면 안 좋죠.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상도덕이라는 거예요. 내가 10배를 먹으려면 마이너스 50% 60%는 감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마이너스 30%는 그냥 수익이 돼요. 막 100%씩 올라가니까. 근데 지금 아발란체도 또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중간에 이 귀여운 거 잠깐 한번 여러분들 보고 자, 이런 식으로 자 공포의 현장입니다. 이제 척키가 이런 식으로 고양이를 공격을 하고 있다. 척키가 너무 귀엽죠? 척키가 저렇게 고양이를 공격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방송 마지막 대미를 장식을 하는 하랑 도반 프리미엄 뉴스레터 81번이었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프리미엄 뉴스 체제로 개편을 해서 하랑 도반 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이제 일주일에 한 2번씩 이상 이제 글을 쓰고 투자 인문학 글과 현장 시황에 대한 글들 여러 가지 이제 분석 글을 쓰는데 기술적인 차트와 이런 인문학 글을 씁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드리면 20년도에 우리의 기억의 교훈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터진 후 사람들은 모든 자산시장 아니 세상이 무너졌다며 주식과 코인을 헐값에 던지기 시작을 했죠. 그때 하루아침에 막 마이너스 50% 이상 빠졌잖아요. 모든 게. 이는 분명한 공포의 순간이었다. 그래서 현재 살아있는 인류가 겪는 처음 있는 전 세계적 팬데믹이었기 때문에 팬데믹이 엄청 심했죠. 그래서 그 충격은 엄청났고 전염병 사태와 자산시장의 패닉을 경험해본 지혜로운 이 대부분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시기였다. 그러니까 이런 걸 겪어본 막 1700년대 때 막 그런 저기와 자산시장 이제 주식시장이 생긴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으니까 그래서 사실상 인류가 경험해서 알기 어려운 그런 시기였다. 그래서 진짜 패닉셀이 엄청 났는데 그 당시에 얼마라도 주었던 기억이 제가 있는데 그 당시에도 얼마라도 코인 주었던 분들이라면 당시 공포와 마주했던 그 기억이 엄청난 투자 경험치를 선물해 줬을 거라 생각한다. 그래서 그런 패닉셀 사태가 있은 후 시장은 급반등 해줬고 그해 10월부터 비트코인은 급등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 털기를 했다는 거 보시면 돼요. 이게 뭐 일부러 만들었는지 뭐 어찌됐든 그건 저 너머에 있는 이제 진실로 가려두고 당시에는 비트코인은 1만 불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시장의 뷰가 엄청나게 많았고 늘 공포의 순간에 나오는 비관론은 명성을 얻게 마련이다. 그 당시에 세상은 망한다는 온갖 비관론자들이 다 뛰쳐나왔죠. 그래서 그렇게 그 명성이 높아감에 따라 시장 급반등하게 된다. 뭐냐?
사람 비관론자가 명성을 얻으면 뭐야? 대중들의 다수가 비관론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 늘 시장은 귀신같이 반대로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지만 부는 못 얻는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비트코인이 달려주기 시작하고 불확실성에도 코인 시장에서 끝까지 버텨내고 투자했던 소수의 투자자들도 비트코인만 올라가는 그 시기를 견디기 어려웠다. 이땐 또 비트코인만 한동안 올라가니까 알트코인 안 올라간다고 다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거의 3개월 동안 비트코인 도미넌스만 올라가고 알트는 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순간에 자신만의 확고한 시장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무너지게 된다. 알트는 안 올라간다, 망한다라고 해서 비트로 갈아타는 사람들이 당시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갈아타는 쯤에 대해서 알트가 상승을 하니까 다시 알트 손절하고 비트를 샀는데 알트가 급등하니까 스텝이 꼬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투자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코인 투자라는 건 아직까지 주식시장과 다른 것은 어쩌면 쉬운 이유가 있다. 개별 회사의 펀더멘털 재무제표 이런 분석할 필요 없이 비트가 가면 다 오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탐욕에 의한 사이클, 그냥 이 암호자산 지금 사이클인 거예요. 그래서 주식보다 쉽다는 거고, 자, 지난 20년과 21년 사이클로 이야기 돌아와서 비트만 3개월 가까이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슬슬 불안하고 결국 알트 팔고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런 현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부의 박원이라는 얘기를 하고, 지금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블랙락이 말하는 부동산, 주식, 코인, 채권 등 모든 자산 토큰화돼서 블록체인 위로 올라간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세상의 변화가 제가 전에 설명한 세상의 모든 부가 토큰화돼서 하나의 파이프라인에서 교류가 일어나는 매우 끔찍한 일, 뭐냐면 부동산이 이제 너무나 코인으로 팔기가 쉬우니까 내 마지막 남은 집도 팔아갖고 코인 투자해서 탐욕에서 다 날리기가 너무나 쉬워지는 시대가 바로 자산 토큰화의 시대다. 그래서 제가 금융 이제 큰 조직들은 돈을 수수료도 엄청 벌지만 더 큰 거는 부동산도 뺏어가기가 너무 좋은 거야. 코인을 급등시키면서 부동산 코인으로 바꿔서 투자하게끔 만드니까. 그래서 인간의 탐욕을 기반으로 한 현 이 시장에서 금융 엘리트가 가장 원하는 시스템이 된다. 마지막 남은 집 한 채까지도 빼앗기 쉬운 형태가 된다. 그렇게 되고, 자 보면 제가 여기서 이제 몇몇 써놨는데 리플렉스, 알페이, 스텔라루멘, 알고랜드, 헤드라, 폴카닷, 폴리곤, 체인링크, 이더리움, 비트코인. 이 외에도 우리 뭐 포트폴리오 몇 개 더 있는데 사실 별로 안 오른 코인들이에요. 이거. 사실 이것만 저는 투자를 해서 이것만 가지고도 앞으로 충분히 10배의 수익이 난다라고 봐요. 불과 1, 2년 안에. 이것만 가지고도. 근데 지금은 증명이 안 됐으니까 제 말을 안 듣겠죠. 그리고 제 말을 듣는 거는 제 말을 들어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왜 이 사람이 10배로 수익이 날 거라고 말하는지에 대한 자신만의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 정도, 자신만의 어떤 게 흔들어도 믿음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스텔라루멘이 왜 자산의 토큰에 지금 뭘 하는지, 알고랜드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얘네들은 뒤에 뭐가 있는지, 헤데라는 어떤 기업들과 지금 하고 있는지, 폴카닷은 또 어떤 암호화폐 씬에서 자기만의 해자가 있는지, 폴리곤은 또 뭔지, 체인링크는 이 공부를 하고 나면 그러면 내가 암호자산 제가 태풍이라고 했잖아요. 태풍이에요. 진짜 위험해 보여 밖에서 볼 땐. 근데 진짜 알고 투자하면 그 안에는 태풍의 눈처럼 고요하게 햇빛만 쨍한 거예요. 아무런 파도도 없고 제일 안전해요. 어떻게 보면 모든 화폐는 붕괴되고 있는데 사실 이 위로 모든 자산들이 다 올라오기 때문에 얘는 제일 안전한 거죠. 사실상 모든 자산이 이 위로 올라오는데 그럼 얘네 더 커져야 될 거 아니에요. 얘네의 바구니를 계속해서 돈을 부어서 키우는 게 지금 세상의 금융 엘리트들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감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시기를 가질 때 여러분들이 이 시기를 갖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코인 투자가 장을 담그는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다. 그래서 시골에 장맛 좋은 장인이 장을 담글 때 뭘 할까 생각해 보면 어디 뭐 저 고창 어디에 막 고추장 유명한 장인이 할머님이 집 같은 이 저기 하여튼 그런 뷰 딱 좋은 데에서 물 좋고 이런 데서 좋은 항아리 그 다음에 거기서 나는 좋은 재료들 있잖아요. 식재료들 가지고 장을 담그는데 그 지혜로운 이가 손맛을 버무려서 담그잖아요. 그럼 마지막은 뭐예요, 여러분들? 좋은 재료와 좋은 장인이 적정한 비율로 그냥 마지막은 시간이란 말이에요, 결국에. 장을 담그고 그 장에 대한 나는 늘 장을 담궈왔기 때문에 이 장은 무조건 이렇게 하면 맛있을 수밖에 없어 라고 하고 그 장에 대한 믿음으로 시간이 이제 나머지 일을 하게끔 두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장인이 여러분들 수시로 장을 열어서
항아리 뚜껑 열고 장 잘 담궈졌는지 맛 계속 보면서 조급해하고 항아리가 혹시 문제가 있는지 계속 살펴보면서 막 장을 찍어 먹어보고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몇 번 딱 하고 나면 그냥 믿는 거잖아요. 내가 좋은 재료와 했으니까 믿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좋은 재료, 좋은 코인 사놓고 상승장 안에서 이건 담아놓고 가만히 묵히면 무조건 돈 된다라는 그 믿음이 없으니까 올라가다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이러면 맛이 상했나 하고 조금 떨어지면 찍어 먹어보고 항아리 계속 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단타를 계속 불안해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장이 썩겠죠. 장이 제대로 안 담궈지겠죠. 결국 우리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코인이 확신이 들 때까지 공부한 다음에 투자해야 되는데 공부 없이 투자했기 때문에 항아리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폴리곤 투자를 하면 투자하고 업비트에다 스테이킹 박는다라고 하면 공부를 투자해놓고 하면 업비트 받고 그 스테이킹 받고 불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시간 갖기를 안 하는 거죠, 대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 장을 담그는 이 비유를 통해서 뭘 해야 되는지 보면 첫 번째로는 그냥 시간만 가는 여기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투자에 대해서 사이클에 대한 이해나 이 장을 담글 장인이 내가 됐는지 공부를 먼저 했는지 장 담그는 방법도 공부 안 하고 장을 담그는 사람들이 사실 대부분이잖아요. 이 코인이 뭘 하는지 왜 투자해야 되는지조차 모르고 어떤 유튜버가 말했으니까 사놓고 좀 빠지면 비쌀 때 산 다음에 그것도 쌀 때는 안 사고 비쌀 때 산 다음에 왜 그 코인 안 오르냐라고 악플 다느라고 바쁜 거잖아요. 그럴 게 아니라 내가 이 코인을 누군가 들었으면 왜 투자했는지 스스로 공부를 한 다음에 투자를 하면 내가 비쌀 때 설령 샀어요. 쌀 때 안 사고 비쌀 때 사는 오르를 범했어도 그 이후에 쌀 때 더 살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고. 근데 그게 대부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 라는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스스로 시장에 대한 이해와 내가 투자한 자산에 대한 공부 그것만이 나에게 확신 가져다 준다. 어떤 누구 기사라든지 누구라도 그냥 진짜 블랙락 여러분 레리핑크가 와서 여러분들한테 코인 투자하세요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레리핑크가 만나서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들 레리핑크가 사실 리플렉스 RP ETF 나중에 할 거예요. 좋은 코인이에요 라고 얘기해 줬어요. 지금 가격이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믿을 수 있겠어요? 레리핑크가 말해 줬어도 물론 딴 사람이 말하면 보다는 믿겠지만 레리핑크가 내 아버지가 아니고 내 누구 친구가 아닌 다음에야 어쩌다 잠깐 만나서 얘기해 준 거면 저 사람 실수할 수도 있지? 이런 생각하면서 의심한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리플렉스 가격 안 오르면 똑같죠. 코인 시장 가격 계속 빠지면 비트코인 저희 ETF 할 거예요라고 2024년 1월에 할 거예요라고 했는데 22년에 계속 빠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 레리핑크가 24년에 할 거야라고 말해줬다고 해도 여러분들 믿고 투자할 수 있겠어요? 거의 100명 중에 90명 이상은 아마 안 할걸요? 왜냐면 눈에 보이는 건 가격이 빠지고 있는 거니까. 그게 이 대중 투자의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도 누구도 확신을 못 줘요. 내가 공부해서 내가 확신 갖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의 비밀은 지루한 클리셰에 있다라고 하는 거야. 진짜 지루한 거 그냥 하루하루 1cm 성장하는 공부를 계속하면서 그냥 계속 내 일상에 집중하면서 이 시장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투자를 하는 거 거기밖에 없어요. 부단한 노력과 그리고 인내심 그리고 마지막 탐욕의 절제까지 이 3박자가 갖춰져야만 성공이란 그곳에 도달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슴새백이었습니다. 용.